Yes, I do have a very good idea, but I can't talk about it now. I don't want to comment. I just wish him well. I don't want to comment. 네, 오늘 진짜 뉴스탑10은 여기부터입니다. 벌써 18일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전 세계가 한반도를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미국의 정찰기가 유독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이 얘기를 좀 차분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신인근 대표님. 네. 글쎄요, 마치 최근에 북한의 미사일 동향이 있어서 미국이 그 북한의 미사일 추적함을 한번 미국이 북한 미사일을 쫓기 위해서 추적함을 쫓겠다는 얘기 있었는데 그것보다 지금 정찰기가 더 우선인 것 같습니다. 하워드 로렌젠 함이라고 그 군함인데 대형 X밴드 레이더가 탑재가 된 대형 군함이 있어요. 그게 이제 동해에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왔다가 동해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동해 연안에서 뭔가 탄도미사일이 발사될 거라는 것이죠. 저기 지금 이제 저 연돌 뒤에 큰 게 바로 X밴드 레이더인데 네. 저게 동해로 들어왔다는 것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할 것 같아서 왔어요. 그래서 지금 선덕 비행장에 뭐 탄도미사일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전개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사일 발사 소식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워드 로렌젠이 떠났습니다. 떠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미 정보 당국의 분석을 만약에 본다면 선덕 비행장에 전개가 되어 있는 이 탄도미사일은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은 아닌 것 같다. 라든지 아니면은 미사일 발사하지 않을 것 같다. 라든지 그런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전략적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워드 로렌젠 떠나는데 지금 전략 정찰기들이 뭐 종류대로 지금 떼거지로 매일매일 들어와서 한반도 상공을 뒤덮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출동한 거잖아요. 신 대표님, 근데 화면 저와 같이 보실게요. 유독 좀 눈에 띄는 정찰기가 있는데 뭐 조인트 스타스, 리벳 조인트는 뭐 익히 잘 알려진 건데 RC-12X 가들의 이름도 좀 생소한 네. 이 부분, 이 정찰기는 도대체 왜 한반도 상공에 지금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적통신 전문, 통신을 전문으로 감청하는 정찰기인데 미 육군 정보사령부 직속의 부대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최근에 주한미군의 501 정보여단이라고 있는데 이 주한미군의 정보력이 지금 북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좀 딸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 육군에서 지금 보충을 해줘서 지금 현재 주한미군에 임시 배송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루에 3대씩 매일매일 떠서 교대로 세대가 한꺼번에 뜨는 거 아니고 교대로 떠서 지금 계속 한반도를 24시간 감청하고 있어요. 지금 화면을 보면 그래서 뭐 적 통신 감청 전문 정찰기다. 네. 작전 성공 확률 높이는 역할이다. 그게 가드레일 얘기, 통칭해서 가드레일이라고 부르면 이 정찰기로 하여금 지금 미국이 북한의 정보 총출동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기존에 알고 있는 이제 우리가 뭐 리벳 조인트라든지 또 지금 주한미군 공군에 있는 U2 정찰기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봤는데 지금 이제 미 본토에서 날아와서 현재 주한미 육군 501 정보여단을 보충해주는 저런 추가 전력까지 들어와서 24시간 작전하고 있다고 한 것은 그만큼 북한군의 통신량이 급증했다는 겁니다. U2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리벳 조인트가 가세해도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통신량이 급증을 했다라는 방증이 되고 그게 지금 24시간 가동되고 있다는 것은 야간에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주목할 게 있습니다. 미국은요, 일본의 전자전기로는 세계 최강 수준으로 꼽히는 그라울러까지 배치를 했습니다. 그라울러가요, 뭐 제가 직접 알기로도 레이더 교환인데 전파 교환하는 걸 왜 투입한 거? 이것도 좀 궁금한데. 지금 이제 미사와 기지에 미사와 기지라고 혼슈 북쪽에 있는 그 주1 미군 기지예요. 여기에 원래 그냥 F-16 전투기 비행단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한 개 그라울러 비행대가 추가 증원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B-52 폭격기가 미국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네. 그 무렵에 같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지금 기존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소속의 그라울러 전자전기밖에 없었는데 2주 만에 다시 복귀해서 지금 미 본토 워싱턴주에 있는 기지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미사와 기지로 왔어요. 그게 이제 6대가 와서 작전을 하고 있는데 레이더를 전문으로
교란하는 그런 비행기입니다. 예. 네, 크라울러가 현재 중강 배치된 것은 제가 볼 때는 현재 북한의 급전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북한 내부에는 핵무기의 통제권을 김정은이 잃고 혹시 다른 세력들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은 미국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핵무기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무슨 일단 어떻게 그런 특별한 작전을 해야 되는데 아마도 크라울러가 가장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전자 교란을 하면서 특수부대가 침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그걸 목적으로 해서 이제 그라울러가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라울러를 투입했다는 게 정말 김정은 유고가 맞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정확한 정찰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일단 미국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약에 김정은이 북한군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이것 자체가 김정은이 현재 뭐 중퇴라든가 사망했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신 대표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라울러에 대해서 두 전문가분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라울러가 어떻게 북한의 레이더를 교란시키고 먹통을 만드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자, 레이더는 일단 전파를 쏘아서 그 전파가 튕겨져 나온 것을 가지고 이제 적을 탐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전파마다 주파수라는 게 있겠죠. 예. 그 똑같은 주파수를 가지고 전파를 찌그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상대가 마치 라디오 전파를 찌그러뜨려서 라디오를 도저히 못 듣게 만들듯이 상대가 레이더를 가동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이 레이더상에 아무것도 안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 폭격기나 전투기들이 들어가서 폭격을 한다든지 하면은 레이더 기지가 완전히 다 파괴가 돼버리겠죠. 북한의 레이더 기지가 이제 수십 개가 있는데 저런 식으로 제밍을 하면서 들어가서 파괴를 시키는 행위를 하면은 레이더 기지가 일시적으로 사라져 버리는데 특히 저 미사와 기지가 바로 F-16CJ라고 하는 기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미군의 작전 계획상 레이더 기지를 전문적으로 파괴하는 그걸 와일드 위즐이라고 하는데 그 와일드 위즐 전문 기체들이 있는 기지에 그라울러가 배치가 됐어요. 그 말은 레이더를 다 파괴시키겠다 하는 그런 뜻이죠. 글쎄 수많은 정찰기 그리고 레이더를 교란시키는 전략 자산까지 배치한 미국이기 때문에요. 미국이 얼마나 지금 북한의 동향을 심상치 않게 보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묘하게 입장이 바뀌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요. 오늘도 입을 열었습니다. Nobody knows where it is. Yes, I do have a very good idea, but I can't talk about it now. You'll probably be hearing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I just don't want to comment on it. I don't want to comment on it. 글쎄요, 이도훈 의원님. 네네. 뭐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정리를 해봤는데 아무리 쇼맨십이 투철한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이렇게 입장이 바뀌면 글쎄요, 뭐 한반도를 비롯해 미국 전반적인 상황도 좀 혼돈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현재 김정은의 상태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겠죠. 그런데 그 한국과 미국이 가진 정보가 아주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어디에 있고 대체로 어떤 상태에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걸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감청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또는 휴민트라든지 이런 건 없어 보입니다. 왜 그렇게 정보 접근이 힘드냐? 첫째는 뭐 김정은의 신변에 대해서는 북한이 뭐 완벽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방어하려고 하겠죠. 둘째는 그 우리가 가진 휴민트, 미국이 가진 여러 가지 이미지, 감청 정보 이런 것들이 조각이 있는데 이 북한의 보안망을 뚫기 어려울 수도 있고 또는 각자가 가진 정보를 다 내놓지는 않아서 퍼즐을 맞추는데 조금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지난 주말까지는 그래도 김정은 신변에 특별한 이상이 없지는 않겠느냐 이런 그 분석이 우세했는데 주말을 넘기면서부터는 뭔가 신상에 이상은 있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이 좀 우세해지는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저렇게 자꾸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는데 첫째는 그 북한 정세를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고려를 하는 건지 아니면 11월에 있는 대선을 고려해서 저런 이미 메시지가 나오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그 혼선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언급하고 싶지 않다. 잘 있기를 바랄 뿐. 이렇게 좀 궁금증을 또 자아냈습니다. 어제 태영호 당선인이요. 김정은 위원장이 혼자 서거나 걷지는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었죠. 김정은 사진 한 장 보도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일본 언론에 주목할 만한 보도 하나가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이라고 제가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4월 15일 날 거기 와서 서서 사진 한 장 찍지 못했다는 거는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만일 적어도 일어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거기 와서 사진 한 장도 남기지 못했다는 건 지금 서서 올바른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나는 판단됩니다. 저는 오늘 이 뉴스가 가장 눈에 띄었거든요. 하정대 국장. 예. 일본 아사히 신문의 마키토 요시노 편집위원이 김정은의 신변에 이상이 있다. 왜냐? 김정은의 친필 결제 서류인 1호 제의서가 하달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아사히 신문의 마키노 요시노는 사실 한국에서 서울지국장을 했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 하다가 이제 일본으로 돌아간 친구인데 한반도만 무려 한 20년간 집중적으로 이제 취재를 해왔던 전문 기자입니다. 지금 북한 문제 정통한. 예, 지금 한반도 대기자를 하고 있는데요. 보도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예. 오늘 제가 직접 오늘 통화를 해봤는데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얘기입니다. 저게 이제 4월 중순부터 김정일 친필 1호 제의서가 하달되지 않고 있다. 즉 다시 말하면 김정은이 중요한 어떤 결정을 직접 사인을 못할 정도다. 즉 예.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직접 판단을 제대로 현재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이제 탈북 소식통들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미 관계 소식통들을 인용을 해가지고 지난 2월 중순에 김정은이 독일로부터 의료진을 초청을 해가지고 뭔가 수술을 받았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통화하면서 하나 추가적으로 얘기한 거는 뭐냐면 네. 최근에 로이터 통신이 중국의 의료진이 약 50명이 평양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자기가 취재한 바로는 이게 김정은과 관련된 저도 이제 궁금해서 왜 50명이나 갈까? 예. 김정은 뭐 수술하려면 그렇게 한 서너 명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왜 그랬을까 했는데 자기가 취재한 바로는 이거는 코로나와 관련돼서 갔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된다. 이렇게 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김정은의 뭔가 건강 정보를 탐지하러 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정은 시장님, 저는 친필 서류에 좀 더 주목하고 싶은 게 네. 김정은이 서명한 결제 서류가 북한 지도층에서 돌지 않는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참 이례적인 부분 아닙니까? 자, 일단은 친필 서류를 하달되지 않는 것은 첩보 입수가 가능할 겁니다. 저게 북한 군뿐만 아니라 당정군 전부 다 이게 밑에까지 하달되기 때문에 어느 중간 간부나 하급 간부라도 알면은 저 첩보가 입수될 수가 있는데 저 첩보는 좀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4월 중순 이후로 지금까지 4월 말까지 한 보름 가까이 1호 제의서가 없었다. 지금까지는 뭐 아마 일주일 단위로 계속 내려갔었을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 신변에 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 만약에 김여정이라도 현재 지휘 체계 안에 옆에 있다 그러면 김여정이 김정은의 사인만 받아가지고 저걸 하달할 수 텐데 현재 두 오누이가 전부 다 현재 김정은 건강에 집중하는 바람에 현재 제의서를 하달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김정은의 신변 이상설 관련 촉각을 곤두세우는 속보들이 쏟아졌잖아요. 보도들이. 그런데 그건 다 관측과 분석이었는데 이거는 친필서 1호 제의서가 사라졌다는 건 사실관계 팩트이기 때문에 이게 자체가 신변 이상설에 힘을 실어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아주 정말 좋은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거 신빙성이 좀 있다는 것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어느 중간 간부라도 한 사람만 알고 되면은 저게 안 내려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팩트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요, 일본 언론 아사히 신문은요, 김정은 위원장이 독일 의료진에게 수술을 받았다고까지 보도했습니다. I'm hearing they used old documents, but that's what I hear. I hear the report was an incorrect report. I hope he's not in medical trouble. I hope he's not. 원래 이도원 의원님, 네네. 프랑스 의료진 얘기는 뭐 예전부터 많이 나왔었는데 독일 의료진을 불렀다. 그리고 2월 치료 뒤 쓰러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 프랑스 부분부터 이해했으니까 얘기를 하면은 김정일이 중풍으로 쓰러졌을 2008년에 그때도 프랑스 의료진이 가서 치료를 하고 수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을 했는데 당시에 프랑스 의료진이 김정일에 대한 치료와 관련된 정보를 우리나라 또 그리고 다른 나라 정보기관에 설명을 좀 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북한 당국에서 프랑스 의료진을 배제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창궐할지도 모르는 북한 지역으로
프랑스 의료진이 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독일 의료진이 간 게 맞다면은 2월 달에 어떤 그 중요한 시술이 있었을 거 보입니다. 시술이나 수술은.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그 유럽에서 굳이 공수해서 가진 않았을 테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때 김정은이 중대한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 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지나간 거라고 하는데 지나간 게 2014년에 발목 낭종 그 수술 받은 적이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독일 의료진이 진짜로 갔다면 그걸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만약에 독일 의료진이 가서 김정은에 대한 어떤 그 의료적 조치를 했다면 그와 관련한 정보도 분명히 독일 당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현재 아무래도 그 한미 당국의 분석에는 그 부분도 녹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쎄요, 오늘 좀 주목할 만한, 그러니까 친필 결제 서류가 돌지도 않고 독일 의료진에게 수술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까지 일본 언론이 제기했습니다. 그런데요, 북한 원산에서 호화 보트 움직임이 위성사진으로 발견됐다는 한 매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정은이 정말 원산에 잘 있다는 신호일까요? 태영호 당선인의 목소리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김정은도 미국 정찰 위성이 북한을 계속 내려다봤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열차가 거기 있으니 김정은의 거기에 있다, 미국 정찰 위성이 이 시선이 거기에 쏠리게 한다. 북한이 그렇게 바보입니까? 그런 바보 같은 시스템이 너무 북한을 가설평가하는. 이것도 하나하나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장님. 이게 어제 뭐 제트스키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건재하다는 거를 뭐 반증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레저선, 그러니까 호화 요트까지 나왔으면 정말 이건 우리가 기만 전술인지 아니면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한 건지 어떻게 봐야 돼요? 만약에 그 승마도 하고 제트스키도 타고 요트를 타면서 이제 즐기고 있다 그러면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은 상당히 북한 내부에서 비난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건강하면 4.15 행사에 왜 참배하지 않았느냐 하는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저 요트 안에 김정은 위원장이 있다는 보장이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걸 이제 좀 가리기 위해서 뭐 승마를 하는 모습, 그다음에 뭐 제트스키도 보여주고 요트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위장 전술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만 전술, 위장 전술. 네. 그러니까 호화 요트까지 보여주는 거는 어찌 보면 좀 우리가 속을 좀 쉽게 들여다볼 만한 기만 전술이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기만 전술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열차가 그 원산에 있는데 김정은이 원산에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측 정보에서 나온 것이 김정은 건강한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일단은 김정은이 원산에 있다는 식으로 미국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자체는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서 나오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원산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다 생각이 되고, 김정은이 건강이 정말 안 좋다면은 차량이나 비행기보다는 열차가 편합니다. 공간이 넓어서. 그래서 뭐 휠체어를 쓰든가 해도 편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열차가 현재 원산적이 있다면 아직까지 김정은은 원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원산에 있고 그렇게 원산이 주목받다 보니 여러 기만 전술도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인데요. 그런데 북한 내부 움직임 하나 더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자맹과 함께 사라진 북한의 넘버 3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인데요.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 옆에서 안절부절 못했던 이 박봉주 부위원장이요, 이동원 위원장. 네네. 오늘 자맹을 빼고 이례적으로 경제 시찰에 나섰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4월 11일부터 김정은이 이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권력 2인자인 최룡해, 그리고 권력 3인자인 박봉주 그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죠. 세 사람도 4월 15일 날 그 김일성 시신에 참배한 이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도부 전체가 어떻게 안 보이냐 이런 이제 그 보도와 분석이 지난 주말부터 나왔죠. 근데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굉장히 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그 주도 면밀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김여정의 어떤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 당과 군에도 지시를 내리고 우리 남한의 청와대를 직접 공격하는 메시지를 내고 이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예상외로 굉장히 좀 그 상황에 급급해서 그냥 돌려막기 하는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박봉주의 경우에는 그 양쪽에 지금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그 섣부르게 단정하기 힘듭니다. 만약에 경제 시찰을 했다면 저건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이 하는 그 행사로서 좀 더 적합하겠죠. 그런데 1, 2, 3위가 다 안 나타난다고는
보도와 분석이 나오자 거기에 부담을 느껴서 김정은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공주가 나온 건지 아니면은 일부의 분석대로 다 뭐 문제는 없는데 이 상황을 즐기기 위해서 1, 2, 3위 중에서 3위인 박공주를 먼저 내보내서 또 분위기를 떠보는 건지 이 부분은 지금은 단정할 수 없는데 이 부분도 어차피 상황 전개에 따라 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의 친필 서류가 돌지 않는다는 일본 보도, 북한 관련 내부 보도 하나 짚어봤습니다. 관련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신변 이성설과 또 연관이 있습니다.